자, 5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왔다 여기로 가져가는 건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 사업소득 신고했었잖아요. 그럼 사업소득 하면 추계 같은 걸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경비를 떨었겠지. 그거 다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해봐야 이게 얼마 안 나온다고. 그럼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인데요. 신의성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대로의 원칙과의 타협이죠. 신의성실. 그럼 법과 다르게 처분한다는 거죠. 법과 다르게 처분 또는 적용한다는 거죠. 법대로 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질과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과세관청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법대로 하면, 그런데 처분은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세관청에게 적용된다는 건 법대로 하면은 과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실질 처분은 과세할 수 없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법대로 하면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잘못된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과세 못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 납세자. 법대로 하면은 처분. 법대로 하면은 뭐예요? 과세 안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실질 처분은 납세자가 모순된 행위를 했고 그게 극히 심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은 적용 요건이 다른 거죠. 우리 법조문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해서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됐어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해온 게 요거죠. 귀책 사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했고 행위를 했어야 되고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경우 빼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객관적으로 모순된 형태가 있어야 되고 행태가 있어야 되고 극히 심한 배신행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래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해서 이쪽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 사건이 나왔었던 거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지금 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안을 같이 보시면, 자, A 법인이 있었는데 이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에 참여를 했고,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공단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공단의 감축 실적,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적을 판매하는 거야, 판매. 근데 에너지 그 감축 실적,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는 실적으로 대가를 받았어. 그 대가. 그럼 이 대가가 과연 과세 대상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을 보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받은 보조금이 그에 해당된다라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정책적 지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더라도 그것이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것이라면 과세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재화이냐 이거야. 재화이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재화라고 본 게 법원 판례인 거야. 그건 뒤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봤어.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법률에 의한 어떤 제한이 가해졌을 때 권리가 생길 수 있죠. 나만 영업할 수 있어. 이런 거 재산적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법률에 따른 어떤 제한이 있거나 할 때도 권리가 창설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객체가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법원 판례는 나왔어. 근데 사실 당시에 여러분 부가세 거래라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얘기를 할 거야. 부가세 끊어요 안 끊어요 물어보겠지.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납세자가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서 내는 건 맞는데 저쪽 거래 상대방과 얘기할 때 계산서 끊을까요? 근데 이거 과세 대상 아니에요. 계산서 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얘기를 했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문까지 내리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납부도 안 했어. 그런 다음에 과세관청이 이 보조금이 재정상의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로서 가치를 가진 재산적 가치를 가진 거래이고 우리 부가세법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고 부과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좋아. 법은 과세하는 게 맞다. 좋아. 그런데 니네가 국가가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가지 요건. 그래서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단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구별법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어. 그건 기재부가 아니잖아. 국세청도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본 적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얘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본 적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케바케야, 케바케. 내가 보기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그런 거 뭐 얘기하기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무슨 권한이 있냐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공적 견해 표명보다는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원의 입장과 학계의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반드시 이쪽 라인에서 연결해야 되는 게 가산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산세 같이 한번 볼게요. 신의칙 그리고 가산세. 그럼 신의칙이 적용된다. 한번 볼게요. 조합이 1번 조합이 있고 2번 조합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신의칙이 적용이 돼. 이해하시겠어요? 신의칙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과세 안 했다는 얘기지. 가산세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왜? 부종성이니까. 본세 처분이 없으니까. 부종성이니까. 근데 참고로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부종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만 부종성을 가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적격증빙 수치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건 부종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증빙을 안 받았다. 이건 부종성이 아니야. 과세 여부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부종성을 가진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조합은 뭐냐면 신의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정당한 사유는 별도의 검토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신의칙이 나오면 가산세랑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은 거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조합이 많은 거지.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아서 본세는 과세되지만 가산세만큼은 부과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의칙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납세자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 한 일을 보니까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 단체조차도 이것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던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한 연장 등의 사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의 또 대표적인 게 뭔가요?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쟁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권이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뒤에 304페이지 가면 또 한번 배울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 번째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결론 첫 번째를 보시면 30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거고요.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재정상의 원조가 아니다. 재정상의 원조라면 반대급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A법인이 위 에너지관리공단의 견해를 신뢰하였더라도 A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하시겠죠? 즉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간 거예요? 귀책 사유로 간 거예요? 귀책 사유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학설은 공적 견해가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좀 대립이 있는 거고. 세 번째,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정도면 견해 대립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근거 첫 번째,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고. 오른쪽에 가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에너지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 점. 따라서 A법인이 공단의 견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A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법원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건 공적 견해 표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느냐라고 해서 학설은 여기에다가 말을 더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와 관련된 거고 이 경우는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 정당한 사유 있다. 알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론 요약은 첫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얘기고요. 그 요건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 적용 요건은 언제든 나와도 푸실 수 있게.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적용 효과 있죠. 그럼 과세관청에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합법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구하고 부가처분의 행위는 취소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분식회계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거 1, 2, 3번도 암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 신의성실 적용 원칙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납세자 걸 안 쓰고 반대로 쓴다던가. 그렇죠? 과세관청 걸 써야 되는데 여기 걸 쓴다던가 난 모르겠다 둘 다 쓰겠다던가 이러면 삽질 하시는 거야. 정확하게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적용 효과는 과세 처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과세 부가처분은 적법하게 되는 거죠. 납세자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 그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짓말이 담세력이 된다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비난 가능성.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 밑에 견해 대립도 그 정당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다.